때는 965년 송나라의 침공을 받은 후촉. 송태조 조강윤이 후촉 점령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형님? 네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어서 가시죠. 이제 후촉은 내가 다스릴 것이다. 잘 가거라. 그렇게 후촉의 황제 맹창이 사망하며 후촉은 조강윤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데 후촉 점령을 감축드리옵니다, 황제 폐하. 다 네 덕분이다. 형님께서 천하를 통일하는 그날까지 형님을 보필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조강윤과 조강희 형제의 우애는 아주 각별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어서 술을 더 가져오라 하지 않았느냐? 형님, 이미 많이 취하셨습니다. 광희야, 예. 내 요즘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지나가는 새만 바라봐. 거기 멈추거라. 형님, 이 아이는 누구인 것이냐? 후촉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인입니다. 고개를 들거라. 조강윤, 조강희 형제 앞에 나타난 미모의 여인 서씨. 그녀의 등장과 함께 이들 형제에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 이들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녀 옷을 입어도 미모를 숨길 수가 없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은 없고 성은 서가유입니다. 미모는 출중한데 또 다른 장기는 없느냐? 예, 시를 그렇게 잘 짓는다 하옵니다. 그래, 그리하면 폐하를 위해 한 수 읊어보거라. 목이 마를 테니 내 술 한 잔 따라주겠느니라. 쭉 들이키고 한번 읊어보거라. 군왕의 성의에는 항복의 깃발이 꽂혔으나 첩은 깊은 궁궐에서 어찌 알았겠는가. 14만 명의 장병들이 모두 갑옷을 벗었으니 단 한 명의 대장부도 없었노라. 그러니까 너의 후촉의 군사는 다 졸개고 그 졸개를 점령한 우리 형님만이 대장부다, 이런 뜻인 것이냐? 이 솜씨가 아주 대단하구나. 한 잔 바꿔라. 재색을 겸비한 서씨는 그렇게 황제의 총애를 받는 궁녀가 되는데 며칠 후 무언가에 단단히 홀린 듯한 조강이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서씨였다.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서씨에게 마음을 빼앗긴 조강인은 그녀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여기 계셨던 겁니까? 아휴, 야, 이런 잡일하기엔 너무 아까운 미물 가지고 있어. 야,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이, 팔 떨어지겠다. 어서 열어보거라. 그 귀족들 사이에 요즘 없어서 못 산다는 장신구들인데 내가 넣어주려고 어렵게 구해온 것이다. 서인에게 너무 과분하옵니다. 무슨 소리야? 네 미모야말로 우리 송나라의 과분하지. 네 미모는 뭐랄까, 그 막 국보? 너 내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하나도 좋지 않은가 보구나. 야, 내가 이래봬도 밖에 나가면 나 좋다는 여인이 심리밖까지 줄 서 있다고.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송구하오나 아직 이곳이 적응이 되질 않아서. 걸음이 왜 이렇게 느린 것이야? 빨리 오래도? 조강이가 데려온 여인은 누구인 걸까? 서씨야. 난이야. 여기서 널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난이가 어찌 이곳에 있는 겁니까? 네가 하도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백방으로 수소문해 후첩 출신 노비를 구해온 것인데 아는 사이였어? 예, 알다 맞아요. 이제야 웃는 모습을 보이네. 요즘 무엇이 그리 바빠? 이제서야 얼굴을 보이는 거냐? 형님, 저 혼인하고 싶은 여인이 생겼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그래, 어떤 여인과 혼인을 하겠다는 것이냐? 조금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형님은 언제나 늘 절 믿고 이해해 주셨으니 이번에도 제 마음을 폐하, 귀비만 맞으셨사옵니다. 귀비마마? 놀랍게도 황제 조강인의 후궁이 된 서씨. 조강이에겐 도무지 믿기 힘든 현실이 아닐 수 없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후촉 황제 맹창이 사망하며 전쟁이 끝난 그때 고생 많았다. 아닙니다, 형님. 조강유는 송나라로 돌아오기 전 이미 서씨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가시죠, 형님. 그래. 내 요즘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왜 지나가는 새만 바라봐. 우연히 첫눈에 반한 서씨와 재회하게 된 조강윤. 거기 멈추거라. 체면이 있지. 어찌 포로로 끌려온 여인이. 조강윤이 고뇌하던 그때 아우 조강인은 서씨에게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치고 있었고 광희공이
서씨에게 푹 빠진 듯하옵니다. 여인들에게라면 백전백승이니 곧 늦겠다. 가자. 조광윤은 서씨를 빼앗기기라도 할까 조급해지기 시작했는데 예? 그게 무슨... 내 너를 후궁으로 삼을 것이라 하였다.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을... 너의 배경이 어떠한들 내 심장을 뛰게 한 여인은 네가 처음이다. 그러니 내 여인이 되어다오. 그렇게 조광윤은 서둘러 서씨를 후궁으로 들였던 것. 형님, 서씨는 타국의 여인이온데 어찌 타국의 여인을 후궁으로? 나는 곧 천하를 통일할 몸이다. 헌데 어찌 서씨가 타국의 여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 앞으로는 귀비마마로 잘 모시도록 하거라. 하루아침에 형수가 돼버린 서씨. 조광윤은 침통할 수밖에 없었다. 어제는 그리 많이 마신 것 같지 않은데 언제 잠들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진정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것이냐? 아니 귀비, 네 얼굴이 왜... 기억이 나지 않으시니 어쩔 수 없지요. 조반을 준비하라 이르겠사옵니다. 지난밤 두 사람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무리 많이 마셔도 기억을 잃은 적은 없었는데 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 거야? 형님. 그래. 형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얼굴에 근심이 깊어 보이십니다. 광희야, 내가 아니다. 형님과 술 한잔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아니다. 그 오랜만에 형제끼리 한잔 하자꾸나. 예.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배야, 어찌... 나 아니다. 나 아니야. 배야, 또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겁니까? 기억이 없어. 전혀. 요즘 대체 왜 기억이 나지 않는지 나도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다. 우선 제가 수습하도록 할 테니 형님께서는 귀비마마 처소로 가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야, 신첩의 처소로 모시겠습니다. 술을 마실수록 점점 난폭해진 조광윤. 옆에서 지켜보던 아우 조광희에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었는데 형님은 어떠십니까?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는 듯합니다. 형님께서 그리 술을 가까이 하시더니 결국 술
때문에 드디어 저승길로 떠나게 됐구나. 역시 광희공이 뜻대로 하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내연 관계에 있던 조강희와 서씨, 이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인 걸까? 조강희가 호궁이 된 서씨를 체념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때 어찌 일이 잊혀지지 않는단 말이냐. 광희공, 서씨, 광희공. 귀비마마.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대체 무슨 일입니까? 폐하께서 잠시 자리만 비워도 어딜 다녀온 것이냐며, 누굴 만난 것이냐며. 설마 술 드시고 손찌검을?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내 마마를 형님께 보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사실 귀비가 되기 전 광희공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날 따르겠느냐? 정녕 그래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형님의 자리에 앉는 것뿐이겠지. 나만 믿거라. 형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술이다. 하나, 앞으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도 술이 될 테지. 조강윤이 마시는 술에 약을 타기 시작한 두 사람. 형님, 오늘부터 매일 내가 준 독주를 드시게 해야 한다. 마시면 기분 좋아지지만 기억은 사라지네. 그 독주가 곧 형님을 파멸로 이끌 것이니라. 그렇게 조강희와 서씨는 살인까지 저지르며 조강윤을 점점 궁지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혹 궁에 믿을 만한 궁녀가 있느냐? 한 명 있기는 한데. 폐하, 탕약 드실 시간이 옵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이더냐? 그만 나가 보거라. 예, 폐하. 광희공과 기비마마의 사이가 보통이 아닌 듯 하옵니다. 나 이것들을 오늘 밤 두 놈들을 내 눈 앞으로 데려오거라. 예, 폐하. 우선 탕약부터 드시지요.
형님. 형님. 제 아무리 거대한 범도 반나절을 넘기지 못한다더니 약효가 이리 빨리 나타날 줄 몰랐구나. 우리가 함께할 날이 이제 진정 얼마 남지 않았어. 어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것들 감히 나를 속여? 형님. 폐하, 니들이 어떻게 나에게? 형님. 애초부터 서씨는 제 여인이었어야 했습니다. 형님 곁에서 고통스럽게 살 여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귀비, 진정 저놈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란 말이더니. 신처, 송나라에 와서 폐하를 마음에 품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사옵니다. 뭐야? 서씨는 제가 지킬 것이니 형님께서는 이만 떠나주시지요. 이것들이 감히! 결국 충격을 이기지 못한 조강유는 그대로 사망하고 만다. 드디어 원하던 바를 이룬 조강유와 서씨. 그런데 서씨. 이제 네 놈만 보내면 되겠구나. 갑자기 왜 이러느냐? 내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희 조씨 형제들의 죽기만을 내 얼마나 기다렸는데. 서씨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인 걸까? 어서 궁녀옷으로 갈아입고 도망가시오. 폐하를 두고 어찌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어서 가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부인만은 꼭 살아야 하오. 부인만은 지키고 죽는 것, 그것이 내 마지막 자존심이오. 어서 부인을 데리고 떠나거라. 마마, 폐하, 부디 다음 생에서도 최서방님이 되어주세요. 어서 뒤로 숨거라. 이제 후촉은 내가 다스릴 것이다. 잘 가거라. 사실 후촉 황제 맹창의 후궁이었던 서씨는 조강윤의 침략으로 나라와 남편을 잃고 말았다. 남편의 사망에도 그저 숨죽일 수밖에 없었던 서씨. 후촉 점령을 감축드리옵니다, 황제 폐하. 다 네 덕분이다. 형님께서 천하로 통일한 그날까지 형님을 보필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한순간의 평화를 빼앗아간 조강윤 조강희 형제는 서씨에게 철천지 원수나 다름없었다. 목이 마를 테니 내 술 한 잔 따라주겠느니라. 전쟁이 끝난 후 송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서씨는 조강윤 조강희 형제와 다시 만나 그들의 관심을 받자 남편의 복수를 행하기로 결심하는데, 먼저 순진한 조강희를 끌어들이기로 한 서씨.
그녀는 일부러 조강희를 유혹했고 마마. 나를 위한다면 어서 때리거라. 고통을 감내하며 거짓 연기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형님의 자리에 앉는 것뿐이겠지. 나만 믿거라. 내 서방님을 빼앗아간 너희 형제들은 곧 서로에게 칼을 겨눌 것이고 끝내 피를 보게 만들 것이니라. 평온했던 우리 후척을 멸망시키고 내 서방님까지 빼앗아간 니놈들은 진작에 죽었어야 됐어. 인연에게 그런 흑심이 있는 줄도 모르고. 형제. 부인, 언니, 조금만 기다렸어. 재색을 겸비한 서씨는 호촉의 황제인 맹창의 총애를 한몸에 받는 후궁이었습니다. 서씨는 특히 시와 글짓기에 능통해서 150여 수의 시를 남겨 중국에서는 시인으로도 유명한데요. 맹창은 서씨와 함께 시를 나누며 그녀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호처럼 아름답다는 뜻의 화의 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맹창의 죽음과 함께 그녀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되는데요. 지아비와 나라를 잃은 한 여인의 목숨을 내건 처절한 복수가 참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때는 순조 8년 평안도 자산. 저작거리를 지나던 양반 선흥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에이 더러운 것.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부인 있는 남자를 꼬시기를. 뭐야? 윤여였어? 저거 세상 혼자 착한 척 다 하더니 이렇게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어쭈? 이게 뭘 잘했다고? 우리가 뭐 틀린 말했어? 니까짓 게 노려보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그러게 왜 고집을 피워서 윤여적의 이름을 올려. 이름 올린 년만 등신이지. 풍속을 어지럽혀 윤여적의 이름을 올린 여인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가 오가는 상황. 대체 윤여적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날이 어두워지자 선흥보는 주막을 찾았다. 시원하리. 빈 방이 있는가? 이따마다요. 일단 이쪽으로 좀 앉으시지요. 어디 멀리서 오셨나 봅니다. 한양에서
사람을 좀 찾으러 왔어. 예. 저녁은 자셨습니까? 뭐 국밥 한 그릇 부탁하오.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부족하면 말씀하십시오.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기 예?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아까 저작거리에서 돌팔매질 당하는 여인을 봤는데 걔는 탕이도 싸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럼 나리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돌팔매질 당한 애가 원래는 떵떵거리는 양반집 딸내미였거든요. 근데 그 집구석에 무슨 마가 꼈는지 몇 년 전에 그 집 어미가 막내 낳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올 봄엔 그 아비까지 병이 걸렸지 뭡니까?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 혼자 동생들을 어떻게? 그래서 그거 고친다고 재산 다 털었는데 에휴, 결국 죽어버렸잖아요. 동생들 수배 들려니 어쩌겠어요. 에휴, 바느질 품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는데. 행나아버, 잘들 계셨어요? 행나아범 보고 싶었어. 저도요. 오셨어요? 왔는가? 아씨, 나리께서 챙겨주셨어요. 매번 이러시지 않아도. 별거 아니다. 소 한 마리 잡은 김에 좀 챙겨온 것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말거라. 감사합니다. 그래, 많이 먹거라. 네.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 심성이 고운 여인 같은데 어쩌다 유녀적에. 문제는 그년이 은혜도 모르고 호장날인의 하인 행랑아범이랑 정을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비뻘 되는 사람과 말이요? 아비뻘만 되면 다행이게요. 행랑아범한테 자식이 몇인데. 그럴 여인 같지 않던데. 모르는 소리 마셔요. 그것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땀 좀 봐. 매번 고마워서 어째. 고맙긴 여보. 행랑아범이 애들만 있다고 참 잘해줬거든요. 틈나는 대로 땔감도 대신 해다주고 아유 그뿐이게요. 동생들한테 아비 노릇까지 해주니 그것이 수월했지요. 살기가. 아씨, 저 부르셔. 이리 와 함께. 가까이 와 한 잔 받게. 예? 예. 아씨, 근데 허실 말씀. 내 조실부모하고 사는 게 막막했는데 그래도 자네가 있어 든든하네. 아닙니다, 아씨.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내 예전 같았음 자네에게 큰 선물을 내렸을 터인데
다시 그런 말씀 마세요. 내 생각해보니 자네에게 줄 게 이것밖에 없더군. 아이고 아저씨, 안 되구만요. 그것이 저 좀 편하게 살려고 안 돼요. 행랑아범을 꼬드겨 적을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호장나리께서 하시고 하나에 고발한 것이지요. 하니 복순이 그것은 돌팔매질을 당해도 싸지요, 싸. 잠깐. 지금 누구라 했소? 복순이요. 왜? 아는 자입니까? 동이 트자마자 주막을 나선 선흥보. 그가 발걸음을 재촉한 이유는 복순이를 만나기 위함이었는데 걱정돼서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온 사람한테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내가 왜 유녀적인 이름 올리니 안쓰러워? 그래서 너처럼 나리 첩질하라는 거야? 그게 할 소리야? 못할 건 또 뭔데? 그럼 평생 관비로 살겠다는 거야? 아 몰라, 네 마음대로 해. 미련한 기집애. 저기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네가 복순이냐? 그렇습니다만. 대체 이들은 무슨 사이인 걸까? 잠시 후 그러니까 나리 말씀은 아니 나리께서 제 오촌 당숙 외사촌의 아버지이시란 말입니까? 내 널 볼 면목이 없구나. 전국을 돌며 장사를 하다 보니 네 아비의 부음도 얼마 전에야 들었단다. 정말 저희의 먼 친척이십니까? 느닷없이 등장한 먼 친척에 복순이는 당황스럽기만 했는데 그래. 동생들 수발드는 것도 힘겨웠을 텐데. 듣자 하니 유녀작의 이름이오. 이제 걱정하지 말거라.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보내지 않을 것이니. 다음 날 선흥보는 마을 실세로 불리는 호장을 찾았다. 자네가 복순이의 오촌 당숙의 외사촌의 아버지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먹고 사는 게 바빠 기별도 못하고 살다가 얼마 전 부음을 듣고서야 이리 찾았습니다. 그래. 저 나리, 우리 복순이가 글쎄 곧 관비가 된다지 뭡니까? 죄를 지었으면 응당 대가를 받아야지. 나리, 힘 좀 써주십시오. 유녀적에 오는 건 그렇다 치고 관비가 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령나리께서 워낙에 깐깐하고 철두철미하신 성격이긴 하나 네? 자네의 조카를 생각하는 마음이 갸륵하니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넣었구만. 나리,
이자가 생긴 거와는 다르게 융통성도 있고 성격도 시원시원한 것이 나리와는 이야기가 아주 잘 통할 듯 싶습니다. 자네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지. 자, 저의 마음이니 받아주십시오.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수령날이께 드리는 이자의 마음이니 받아주시지요. 약속합니다, 나리. 성격이 아주 시원시원하구만. 그래. 나리, 다름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복순이 윤여적에서 지워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윤여적이라니 관미만 면하게 해달라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서. 자, 가져오너라. 자네의 그 간절함에 내 아주 큰 감동을 받아서 이래 하는 것이. 그리 아시게. 예, 나리,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요. 당시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선 윤여적을 만들어 관비로 평생 관리할 정도로 부녀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용납하지 않았는데 여기 있구만. 복순이가 여기 있어. 아니? 그래.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자산수령 이유진은 이 윤여적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악용했다. 그 윤여적의 이름은 지웠으나 내일 관아에 나와 진술은 해야 할 것이야. 예? 진술요? 뭐 별건 아니고 행랑아범과 정을 통한 건 사실이 아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이리만 대답하면 되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잔만 드시죠. 예. 자. 드디어 복순이의 관비 여부를 결정짓는 날이 밝았다. 그래. 네가 그 윤여적의 어른 복순이가 맞느냐? 맞사옵니다. 그럼 행랑아범과 정을 통한 것이 사실이더냐? 그건 절 고발한 호장나리께서 잘 아실 듯 싶습니다. 호장에게 진위 여부를 물으라는 복순이. 대체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 이것도 부탁하마. 예, 주십시오. 농이다, 농이야. 자. 손이 참 곱구나. 밤샘을 해야 할 듯하여 집에 가서 완성해 오겠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완성하거라. 그래야 밥도 많이 먹고 힘도 나서 빨리 일을 끝낼 것이 아니냐. 이 정도면 밤샘까지 되겠지. 돈은 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그거 되게 깐깐하게 구네. 돈 더 준대잖아. 응? 얼마면 되겠어? 얼마면 되겠냐고. 복순아.
복순아, 복순아. 이제까지 게 뛰어봐야 내 손바닥 아니지. 이리 오래. 살려주세요. 누가 죽이려느냐? 이리 오래. 아유 저. 아씨!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딸 같은 아씨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말입니다. 어디 이까지 주인 몸에다 손을 대. 아씨 가세요 어서. 호장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녀를 행랑아범과 사통한 음녀라며 거짓으로 고발해 윤여적의 이름이 오르게 했던 것. 내 일이야! 어디서 거짓을 구하는 것이냐? 그래, 그 정을 통한 건 사실이 아니다. 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리만 대답하면 된다. 그리하면 윤여적에 적힌 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옵니까? 그렇지. 그 오해는 풀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지. 전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음료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게 이제와 푼다고 풀릴 일입니까? 어차피 니들 맘대로 썼다 지울 거 내겐 못 따라 묻는 것이냐? 것이냐? 이게 지금 반말 내냐? 윤영님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게로구나. 제정신이 아닌 것은 바로 너희들이 아니더냐? 아니 너는 오촌 그 먼 친척? 내가 그냥 깜빡하고 니들한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있는데. 선흥보가 그들에게 건넨 것은 다름 아닌 마패였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가짜를 가지고 혼자 왔네. 자신을 암행어사라 밝힌 선흥보. 하지만 호장은 선흥보를 위협하는데 그러지 마. 진짜야 진짜. 에이. 진짜라니까. 복순이의 먼 친척 선흥보가 정말 암행어사였던 걸까? 암행어사시라고요? 그렇네. 난 수령과 호장이 결탁해 온갖 비리를 저지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들을 감찰하기 위해 온 암행어사네. 근데 왜 좀 전엔 제 친척이라고? 그들의 비리를 암암리에 캐던 중. 그러게 왜 고집을 피워서 윤여적의 이름을 올려? 이름 올린 년만 등신이지. 내가 누명 쓰고 윤여적의 이름 모른 거 다른 사람 몰라도 넌 다 알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그래서 억울해? 억울하면 뭐? 너나 나나 힘 있어? 억울한 풀림 있냐고! 우연히 자네의 사연을 듣게 됐네. 하여 자네가 날 도와준다면 그들의 비리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날 도와
도와주겠는가? 어사다리, 전 억울합니다. 전 단지 이놈이 저 여인이 음녀라고 고발이 들어와서 유녀적의 이름을 올린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억울하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순이 이것이 절 먼저 꼬드겨 놓고 저 주인공인 마냥 대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만들 좀 하십시오. 부인이 여긴 어떻게? 갑작스레 등장한 춘희. 그녀는 왜 이리 분노한 걸까? 선흥보는 복순이의 친구 춘희를 만나 자신이 암행어사임을 밝히고 유녀적에 오르는 대신 호장에 첩이돼야 했던 춘희에게 그들의 비리를 밝힐 증인이 돼주길 청했다. 춘희는 자신과 똑같은 방법으로 호장에게 당한 친구 복순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다 마침내 증언을 결심한 것.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겠습니까? 저는 강압과 협박에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권력과 침묵이 만든 저 괴물들에게 저처럼 여인들이 저당 잡히는 걸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봐라! 권력을 악용해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수령과 호장의 직위를 지금 당장 해제하고 전 재산을 몰수토록 하라! 나리 살려주십시오. 복순아 사실대로 말해요. 복순아 억울하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수령이 시켜서. 유녀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고려 때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조를 잃은 것으로 낙인 찍힌 여성들이 그 형벌로 매춘을 강요받았고 이들을 유녀라 불렀다고 전해지죠. 특히 양민 출신 여성들이 음탕한 짓을 하면 관청정부, 즉 유녀적의 관비로 기록을 해서 평생토록 유녀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관리했다고 하니 여성에 대한 일종의 살생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당시 유녀적은 사회의 도덕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였지만 수령 이효진은 호장과 결탁해 권력과 지위를 악용해서 저항하기 어려웠던 여성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유녀라는 주홍 글씨를 씌웠습니다. 조선판 블랙리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렇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권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블랙리스트로 인해 권력의 피해자, 시대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그런 사회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아하, 어디 보자. 이리로 쭉 가면 된다고 했었지. 때는 조선 정조 재위 시기. 마을에 처음 들어선 남자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들어왔다. 흥행이 빈번한 마을 큰 길에 한 구의 시신이 놓여져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게 분명한 마을 사람들. 이상한 마을에서 벌어진 수상한 사건이었다. 송구합니다. 새로 부임하시는 날 이런 망측한 일을. 시신을 발견한 이는 이 고을에 새로 부임해온 현감이었다. 사람이 죽어 그 시신이 마을 한가운데 버려졌는데 이를 아무도 관아에 알린 자가 없었다. 진정 이 시신에 대하는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인가?
누군가 시신에 돌을 던지고 달아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이 사실을 보고도 외면하는데 대체 시신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죽음. 버려진 시신의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사인을 밝히기 위한 검시가 이루어졌다. 몇 군데 멍이 들긴 했지만 시신에는 죽음에 이를 만한 상처가 없습니다. 독극물 검사도 해보았지만 깨끗합니다. 처살이라 보기에도 이상하고 타살이라 보기에도. 사망 추정 시간은 어젯밤 술시 전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단 말이지. 사람을 죽였으면 인적 없는 곳에 버리는 게 당연한데 자연사나 자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신을 보고 아무도 관아에 알리지 않았어. 자네 안 이상한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체의 신원은 확인됐나? 예. 이름은 김천희로 2해 전부터 이곳 김진사 댁에 식객으로 지내고 있는 자입니다. 김진사? 예, 이 고을 최고 어른이라고나 할까요? 이 고을에서 김진사 댁 덕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지요. 그런 대단한 집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게 그댁 사람들이 그럴 정신이 없을 겁니다. 김진사 댁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렀거든요. 서방님, 서방님. 자, 이보게 정신 차리게나. 아버님 생각도 해야지. 김천희는 그 집 아들의 친구로 딱히 연고가 없었는지 김진사님이 거두어서 그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원래 몸이 약하던 김진사님 댁 아들이 김천희가 죽기 전날 먼저 죽은 것이죠. 아이고. 하면 김천희는 죽은 날 친구 장례를 보고 있었겠구만. 그게 수상한 게 그날 기방에 간 것 같습니다. 기방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친구가 죽은 날 기방이라. 사실 김천희 그자가 평판이 안 좋았습니다. 평판이 안 좋아. 그날 오후 사망 당일 김천희를 만났다는 기생이 현감을 찾아왔다. 그런데 찾아온 기생은 시신에 돌을 던진 여자였다. 넌 죽은 김천희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던데 혹 자백이라도 하러 온 겐가? 자백이라니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잔뜩 화가 나서 기방에 왔었습니다. 평소에도 포악하고 방향무인한 자였지만 그날따라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옆방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뭐라고? 다른 아이를 들여보내도록 하지요. 지금 너까지 날 무시하는 게냐? 그날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닌 듯 싶었습니다. 내가 있으라면 있는 거고 따라오라면 따라와야 되는 거야. 두고 봐라. 내가 무시당하고 그냥 있을 성 싶으냐? 그래서 시신에 돌을 던졌다. 네가 김천희를 죽인 범인은 아니고. 저도 피해자라니까요. 그만 가보거라. 네? 네가 범인이 아니라면서. 그러니 그만 가보라는 것이다. 김천희는 죽기 전 과음으로 인해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는데 애써 범인을 찾지 마십시오. 설사 찾는다 해도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떠나는 기생. 범인이 없다가 아니라 범인을 찾지 말라. 현감을 만나고 나오는 기생을 기다리고 있는 이가 있었는데 그래, 현감이 뭐라 하든가 자네 말을 믿던가? 글쎄요. 모든 게 수상한 상황. 현감은 김천이가 살았던 진사 김몽세의 집을 찾아간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여기가 김천이가 살았던 그 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내놈! 지금 뭐하는 짓이냐? 김천진지 김천인지 그런 놈 여기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이보길! 이보길! 아니 그런 놈이 여기 오겠다니까. 그게 아니 내가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다니까. 이게 무슨 소란이냐? 니시 언제? 새로 부임한 현감이오만. 이런 눈치 없는 놈. 얼른 안으로 매시거라. 예, 마님. 안으로 드시지요. 마을 사람 모두가 따른다는 진사 김몽세. 그는 김천이의 죽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내가 그러잖아도 인사처 한번 찾아뵈려고 했는데 워낙 경황이 없어서. 얘긴 들었습니다. 아드님 잃고 김천이 마저 비명 행사했던 소식을 들으셨으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아무래도 죽은 아들이 저승길이 쓸쓸해 데려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천이는 아픈 아들의 유일한 친구였다.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 있는 게 어려서부터 병약했습니다. 아무래도 일찍 장가를 들여서 죽기 전에 자손이라도 봐야 할 것 같아 무리하게 혼인을 시켰던 겁니다. 며느리한텐 미안한 것이 젊디 젊은 아이를 데려다 병자 수발이나 들게 한 그 세월이 벌써 몇 해 되었지요. 그래도 김천의 그 친구가 와서 제법 도와준 게 많아 아들도 며느리도 고마워했습니다. 근데 며느님이 안 보입니다. 친정집을 보냈습니다만 3년 상도 치르기 전인데 친정에는 왜? 며느라이가 충격이 너무 커서 몹쓸 병이라도 걸릴까 봐 친정집을 보낸 겁니다. 김천이는 왜 죽었을까요? 누구 원한진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글쎄요. 나도 거기까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과연 김진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그렇게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하단 말이지. 이상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현검은 부검을 3차례나 지시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자네 거기서 뭐 하고 있었나? 홍나를 감시하고 있었던가? 아닙니다. 전 그냥 또 지나가다 계시기에. 아니 또 어떤 놈이 감히. 누군가 현감에게 보란듯이 던진 돌에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 수사를 종결하지 않는 현감에게 협박이라도 하려는 듯한데. 범인을 찾지 말라.
하지만 현감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는지 시신을 다시 한번 살피던 그때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폭풍만 썩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은가? 현감은 김천희의 시신을 다시 한번 검사하도록 했다. 분부하신 대로 식초, 등겨, 파, 매실 모두 준비했습니다만 허비약서인 무원록을 토대로 검험이 이루어졌다. 어째서 시신의 복만 부패 정도가 다른 것일까? 서서히 시신에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시신의 복부에 선명하게 무언가에 맞은 듯한 멍자국이 나타난 것이다. 자네가 보기엔 이게 무엇으로 보이는가? 검붉은 것이 멍자국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무언록에선 이런 모양을 사람 발에 밟혀 죽은 흔적이라 보지. 밟혀 죽어요? 자살이 분명하다. 그치만 이 멍자국으로 어떻게 범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일지 여러 사람일지도. 여러 명이라. 여러 명. 이게 무엇입니까? 보는 대로다. 너도 그렇고 이걸 던진 자도 그렇고 왜 김천희를 죽인 자를 찾지 말라고 했을까? 어찌됐건 제가 던진 게 아니니 괜한 오해 마십시오. 저 현감 나으리 들어오너라. 현감이 기생에 이어 또다시 불러들인 이는 바로 검시관이었다. 현감은 왜 이들을 한자리에 불렀을까? 왜 둘이 아는 사이냐? 그게 아니오라 갑자기 왜 저를 부르신 건지. 김천희는 죽기 전에 기방에 들려 술을 마셨다 했다. 헌데 넌 시신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 이자에게 얼마나 주고 입을 막았느냐? 아니옵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네가 술에 잠드는 약을 타서 김천희에게 먹이고 죽인 게 아니냐 말이다. 아닙니다. 억울하옵니다. 넌 범인을 찾지 말라 하고 애써 범인을 찾지 마십시오. 넌 밝힐 생각이 없으니 자네 안 이상한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유는 둘 중 하나. 너희 둘이 진짜 범인이거나 아니면 너희 둘이 진짜 범인을 숨기고 있거나. 잡아왔습니다. 이제 슬슬 범인머리나 해볼까? 현감이 잡아들인 또 한 사람은 누굴까?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하냐? 또 한 명의 용의자는 김진사집 머슴이었다. 소인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내 아래 것들을 시켜 알아보니 네가 평소 김천희를 원수 대하듯 했다던데. 그건 그자가 시마님을 욕보여서 그랬겠지? 기생이 현감을 찾아왔던 날 우연히 듣게 된 얘기가 단서가 됐다. 그래, 현감이 뭐라 하든가. 이거 참 큰일이구만. 아니 그 죽어도 싼 짐승 같은 놈 때문에 대체 이게 무슨 난린가. 그 집 종놈 입조심이나 다시 한번 시키시지요. 아씨마님 육보 있는 원수 갚았다고 술만 마시며 떠들어대니. 자, 누가 말할 것이냐? 좋은 말로 할 때 사실대로 털어놓거라. 그것이 아픈 남편을 보살피던 김진사의 며느리에게 흑심을 품었던 김천희. 그가 친구의 아내를 욕보였던 것이다. 네, 가만히 있을 줄 아시오.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오. 어찌 되는지 좀 봅시다. 생갑으로 살던 며느리가 방에 남정네를 끌어들였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려나? 네 이놈! 우리 집안을 기망하고 내 며느리를 욕보인 죄, 내 이놈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 시작하거라. 아버님 안 됩니다. 아버님 안 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서방님이 이 사실을 알까 두렵습니다. 제발. 저 어르신, 그 믿었던 친구하고 아내가 배신을 했다는 걸 알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놈들이 지금 내 아들을 볼모삼아 날 겁박하겠다는 것이냐? 내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이놈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행여 병석의 아들이 사실을 알고 충격이라도 받게 될까 두려웠던 김진사는 사건을 묻어두기로 하는데 뭐 임마, 네가 바라보면 어쩔 건데 종놈 주제에 건방지게. 미친놈한텐 자고로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는데. 뭐야? 종놈이 감히 상전한테 대들어? 상전? 누가 상전인데? 내 상전은 진사나리와 이댁 도련님밖에 없다고. 그만하거라. 아시마니를 욕보인 이놈을 소인이 처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시마님. 누가 누굴 욕보였단 말이냐? 다시는 그런 말 입에 올리지 말거라. 봤지? 내가 입만 뻥끗하면 체면에 죽고 사는 이 집 줄초상이야. 네 상전들 목숨 살리려면 알아서 해. 응? 혹시 머슴의 충성심에서 비롯된 살인일까? 그냥 그게 답니다. 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도 죽이지 않았구나. 너도 아니고 그럼 누구냐? 김진사가 시킨 것이냐? 아니, 김진사님이라니 얼토당토 안 하신 소리십니다.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네 놈들! 이자들이 바른 대로 말할 때까지 매를 쳐라! 그 사람들을 풀어주시죠.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김몽세. 그가 제발로 현감을 찾아왔다. 현감, 맞습니다. 김천의 내가 죽였소. 숨겨진 사건의 내막, 그 진실은 무엇일까?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전이 저놈 용서가 안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놈의 최면이 뭔지 죽어가는 아들에게 한을 품게 한 것 같아. 그동안 시시한 게 원통하고 후회됐습니다. 가슴 아픈 유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아들. 김몽세는 쉽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세상에,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상가마저 이리 씁쓸하구먼. 조문객을 받기도 그렇잖아. 일 돌아왔으니 조용히 일이나 하자고. 시리에 빠진 김몽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건 바로 그날 오후였다. 소식을 듣고 며느리의 친정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사돈 오셨습니까?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뭐라? 장인어른? 사돈도 우리 아이가 여태껏 얼마나 고생한지 잘 알지 않습니까? 해서 하루빨리 재혼을 시키려고 합니다만 뭐요? 꽃다운 나이에 산송장과 살았으니 고생한 거 생각해서 돈도 넉넉히 좀 챙겨주시고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오늘이 어떤 날인데 그런 말씀을. 쇳불도 당김에 빼냈다고 짐 싸거라. 내 오늘 널 데려가야겠다. 정말 왜 그러세요? 장인어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겠소, 부인. 하루빨리 정을 떼야지. 산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이놈,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당장 싹 가주지만! 진사다리! 진사다리! 대감마님! 대감마님! 어느새 며느리의 친정아버지와 말까지 맞추고 나선 김천이. 그 뻔뻔함에 김진사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는다. 결국 고을 사람들에게까지 김진사 집안 얘기가 알려졌다. 하지만 김천이는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다는 듯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했다. 급기야 이 손 놓으십시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장인어른과 벌써 이야기 끝났어. 우리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이러기는. 어서 따라오시오. 이놈,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할까? 보자 하니까 제가 그리 만만해 보이십니까? 김천이의 행동은 모두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만! 이거 어쩝니까? 사람들도 다 알게 됐는데 그 대단한 체면 구기셔서. 김천이의 인면수심이 결국 죽음을 자초했다. 죽어서도 땅에 묻힐 자격조차 없다 여긴 이들은 김천이의 시신을 길에 버렸다. 그놈은 사람이 아니었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희롱하고 아들이 시신이 채 씻기도 전에 그 아들을 데려가려고 했어. 그게 어디 사람이요? 영감께서도 사람이라면 말 좀 해보시오.
아들의 원수를 갚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부처도 아니고 그 꼴을 당하고선 참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보라 하십시오. 누구 손에 죽어도 죽었을 자였습니다. 이 거울 사람들 모두가 범인이고 모두가 범인이 아닙니다. 형감, 무슨 벌이든 달기 받겠소이다. 신이와 윤리를 저버린 김천희를 죽이고 그의 죽음에 침묵으로 동조한 사람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범인도 목격자도 없었던 김몽세 살인 사건은 차츰 미궁으로 빠질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서흥현감의 끈질긴 수사 끝에 김천희가 죽은 지 석 달여 만에, 그리고 무려 4번이나 거친 검언 끝에 비로소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김천희의 그 반인륜적인 태도에 모두가 분노했고 이 사건에 대해 침묵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입니다. 김몽세는 물론 전직 현감 그리고 검시관까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라는 죄목으로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시 사회적 여론과 실정법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었던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신의 과부가 일어났다니 그건 어우동당한 짓이다. 아비가 누굽니까? 인원이 그 녀석이 아이아비입니다. 모함입니다. 제가 만만하니까 빙집을 씌운 겁니다. 괜찮아. 누가 본다 그래. 아닙니다. 아무렴 제가 조카를. 숙모님 룻게 해드리고 싶습니다.